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자, 제목부터 한번 보시죠. 무슨 IMF 충격 보고서냐? 아니 또 무슨 헛소리를 너 하려고 하는 거냐? 그리고 대공황은 또 무슨 뜬금포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IMF가 이야기하는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부분을 바라보는 제 관점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들어보셨죠? 1929년 10월 뉴욕 월가의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한 데서 발단이 된 이 공황은 이 사태가 그냥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그 여파가 1939년까지 이렇게 9년 동안 그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대공황으로부터 지금 90년이 흐른 지금 IMF는 지금의 상황을 보고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예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비관적인 예상만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깍시 영상을 지속적으로 구독하셔서 그냥 멍 때리고 듣기만 해도 경제에 내가 평소에 1도 관심 없었던 경알못도 어느 순간부터는 경제 흐름이 눈에 빡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구독이 아니신 분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이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한번 꾹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4월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 제목을 보게 되면 The Great Lockdown입니다. 이 영어가 뭔가 느낌이 팍 안 올 수도 있지만 뭔가 느낌이 되게 안 좋죠. 한글로 직역하면 대봉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선 IMF가 4월 14일 현 상황에 대해서 다시 경제 전망치를 내놓았고 그 이후의 뉴스를 제가 일단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0%도 아니고 무려 마이너스 3%로 전망을 한다. 그래서 굳이 안에 내용을 안 보고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 지금은 누가 봐도 지나가는 초딩이 와서 봐도 지금은 골로 가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발병 이후 이런 재난 발생으로 세계 각국이 전염병 억제를 위해 검역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거리를 두게 됨에 따라 그냥 경제 활동이 올 수도 없다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죠. 그런데 이 IMF가 1월에는 불과 3개월 전에는 20년도 경제 전망을 3.3%로 예상을 했는데 돌연 이제 와서는 마이너스 3%로 그 전망치를 대폭 수정하면서 1월에 전망했던 수치보다도 무려 이 6.3% 감소한 수치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IMF 예측치가 아주 완벽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빗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개별로 선진국과 신흥국의 각각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선진국의 경우 1월 1.6%에서 4월 6.1%로 감소폭이 무려 7.7%에 달하게 되고요. 신흥국의 경우에는 감소폭이 1월 4.4%에서 근본 전망치 마이너스 1.0%로 감소폭이 역시나 이 5.4%에 달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과 신흥국을 굳이 비교하자면 낙폭이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걸 볼 수 있고요. 아무튼 IMF는 신흥국의 경우 마이너스 1.0%로 감소를 하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는 양호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놈은 한번 삐걱거리면 낙폭이 클 수가 있는 반면에 공부를 좀 못하는 놈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의 경우 대처를 또 제대로 하지 못해서 코로나로 여파가 컸던 반면 상대적으로 중국, 인도, 러시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여파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좀 볼 수도 있고요.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일단 이런 숫자 자체가 주는 공포감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번 글로벌 마이너스 3% 그리고 선진국 마이너스 6%, 6.1%란 이런 숫자는 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임은 이 두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숫자는 지금 전문가들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숫자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이런 지표들이 약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태껏 시장이 겪어보지 못한 사태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3월에 엄청난 공포를 가져다 주게 되었고 그게 시장에 반영되면서 주가는 상당 부분 폭락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IMF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2020년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방역이 해제되는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 얘기하고요.
그리고 셧다운의 지속기간은 아시아, 중국, 한국의 경우는 경제적인 충격이 1분기에 집중되었던 반면에 나머지 국가들은 이 대부분이 2분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조업 일수가 감소하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중단되는 그 규모가 연간으로 따졌을 때 이 5에서 한 8% 정도의 감소폭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금융 환경은 20년 상반기까지는 위축을 피할 수 없어 보이고 하반기부터는 좀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또 선진국을 보게 되면 3분기에 성장률이 반등한다고 하지만 그냥 뭐 기저효과로 인해서 반등폭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21년이 되어도 2019년에 GDP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선진국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으로 얘기하고요. 근데 또 이와 다르게 신흥국의 경우 2020년 3분기가 되면 예년 GDP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종합적으로 IMF가 베이스 시나리오로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3분기부터는 회복 흐름이 나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 매번 그렇듯이 6월에 또 어떤 소리를 다시 또 번복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또 전망치가 바뀌게 되면 지금 하는 말들이 다시 뭐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 생각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IMF도 추가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기도 합니다. IMF라고 한들 미래를 예측할 뿐 확연하게 단언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건 뭐 항상 말하지만 100% 확실한 것은 투자에 있어서 존재할 수가 없겠죠. 단지 우리는 뭐 공부를 통해서 확률을 높여가는 거고요. 아무튼 일단 이 베이스 시나리오는 20년에 마이너스 3%의 성장을 보이나 21년에는 5.8%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20년의 말까지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5.8%의 하락을 보여줄 것이고 21년은 3.8%의 성장에 그칠 것이다. 그런데 또 20년, 21년까지 지속적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추가되거나 이 사태가 장기화돼서 이어진다면 올해는 무려 마이너스 8.6%의 마이너스 폭과 21년에는 이 마이너스 3.4%의 마이너스 폭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긴 합니다. 마이너스 8.6%라.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저성장이 아니라 역성장하여 마이너스 8%의 수치를 띈다면 엄청난 공포가 아닐 수 없고요. 아마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계좌가 아마 파랗게 물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썸네일에 뽑은 제목과는 다르게 IMF가 생각하는 기본 시나리오는 예상보다 상당히 희망적이죠. 이번 사태로 이렇게 낙폭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반대로 보면 또 상당한 폭의 회복을 보여줄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요. 뭐 물론 2분기 GDP 성장률 충격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보는 사람마다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향후 경기 흐름과 경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의 IMF가 해석한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뭐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IMF의 2020년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 대폭 1월 대비 이렇게 하향 조정한 반면에 21년 GDP 성장률은 또 이렇게 대폭 상향 조정했고요. 뭐 그래서 이를 보고 뭐 일부 사람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하방한 것이 이렇게 큰데 상향 조정폭도 이 정도도 결코 크지 않다,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여기서 이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IMF가 이 단기 이렇게 충격 이후에 이 L자형 이런 회복이 아니라 U자 혹은 V자 반등을 그릴 것으로 전망한다는데 그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고요. 뭐 물론 뭐 코로나가 언제 진정될 것인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지만 적어도 이 IMF의 전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참조해서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을 하자면 L자형 침착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 최악은 최고의 매수 시점이 된다고 이전 영상에서 몇 차례 여러 번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30% 이상 단기 급락을 이런 식으로 이미 경험한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강한 성장은 결국 하반 경직성을 이렇게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이 경기 모멘텀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적어도 20년 하반기가 되면 지금까지는 최악을 지나고 있었다면 점차 이 최악을 벗어난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IMF에서 바라보는 이 GDP 수준 또한 이런 식으로 대폭 하향되지만 반대로 이런 식으로 대폭 상향되어 엄청난 갭의 이런 상승폭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이번 사태로 급등락이 불가피했던 만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조짐도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전 뭐 글로벌 이런 GDP 수준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전히 이 주식시장이 이 30%가량 이상 이렇게 조정된 폭을 감안해서 보게 되면 여전히 주식시장은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로 좀 면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경우 선진국 내에서는 미국이 상대적인 우위가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유로와 비교해서 봤을 때도 상대적인 좀 우위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한국의 경우에는 20년 GDP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1.2%인데 OECD 국가 중 GDP 역성장 폭이 1월에 전망되어 그 수정된 전망치 폭이 가장 적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를 보면 한국의 경우 대외 민감도가 높은 나라로서 대외 수요 부진이 성장 전망을 지금까지 제약하고 있었다면 이번에 대외 수요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한국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띨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뭐 저는 이것보다 좀 더 낙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긴 하는데요. 뭐 IMF가 3분기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지만 오히려 2분기에 이 지속 완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점진적으로 방역 조치가 해제되는 그리고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금융 여건도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흐름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IMF의 경제 전망도 또다시 그 이후의 시점이 되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탈리아와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나름 둔화되는 흐름을 지속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이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가 마무리된 지금 각종 기관들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것을 볼 수 있는데 2분기에 이 코로나가 다시금 지속 둔화되는 흐름이 나와주고 치료제의 성과가 더 분명해진다면 하반기 중에는 다시금 경제 전망치가 상향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IMF가 이런 상황에 진단한 것을 보고 일부 뭐 전문가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IMF 너네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마틴 울프 이 세계적인 이 칼럼니스트, 경제 칼럼니스트가 말하길 지금은 그레이트 셧다운 상태다. 그러니까 IMF가 전망한 것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른바 지금은 대공황 이후의 대정치 시대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IMF가 언급한 이 세 가지 부정적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IMF는 극단적인 경우에 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8%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울프는 이 셋을 이 냉정한 시나리오라고 평가를 하며 이 미생물은 인간의 모든 오만을 뒤집어 버린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어요. 하지만 상황을 보고 진단한 해석이 누구나 당연히 다를 수는 있죠. 하지만 여전히 제가 보기에 지금 사태는 과거의 전형적인 금융위기와 다르고 낙폭 속도 또한 한 달 만에 급속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볼 때 회복 속도 또한 그동안 진행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로 급속도로 유동성 장세가 오히려 더 펼쳐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시점을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IMF는 3분기 그리고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21년이 이렇게 되어도 이런 사태로 인해 경제가 지속 셧다운되는 사태가 나타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는 이미 최악을 지났거나 이 최악의 정점에 다다랐거나 이 최악을 지나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서서히 나아질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은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에 지금은 뭐 주식시장에 상승장이 나온다고 해서 기뻐할 필요도 없고 단기 하락장이 나온다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는 여전히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뭐 끝으로 오늘 제가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뭐 정말로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